안녕하세요. 도쿄 양지입니다. 이 경제 뉴스 시리즈는 5분짜리를 목표로 만들고 있는 영상인데 계속해서 초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는 군더더기는 최대한 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위믹스 재상장에 따른 위메이드 상한가 소식입니다. 예전에 영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 지인 중에는 아파트를 살 거라면서 부동산 폭등기에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 아파트를 샀으면 돈을 벌었을 건데 분양을 노리는 지역이 있다면서 쥐고만 있다가 위메이드가 18만이 넘어갔을 때 8억을 넣고서 그 뒤로 폭락을 해버렸죠. 근데 얼마 전에 4만원 돌파하더니 16일에는 상한가를 쳐버렸습니다. 이 뒤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 도는 종목을 계속 체크할 필요는 없어서 그런 거고요. 이 기사를 공유한 이유는 이런 종목에 관심을 절대로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식판 오래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남으려면 이런 종목들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급등 급락하는 종목을 샀다가 손실을 보면 당연히 안 좋은 거고 수익이 우연히 나더라도 그 단기 고수익에 맞들리게 되면 다른 투자를 못하게 되는 거죠. 저의 주식 매매 방법은 한 달에 3% 정도라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자는 건데 아니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초장투로 몇십 배의 수익을 노리자는 건데 이렇게 상한가 치는 종목을 매매해버리면 저의 매매 방법 같은 건 시시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하루에 30%씩 버는데 한 달에 3%? 한 달에 10배씩 버는데 몇 년씩 묻어두자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도박꾼의 뇌를 가지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음은 상장 철회 소식인데 VC는 벤처 캐피탈을 얘기합니다. 코인에도 베커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 베커가 이 벤처 캐피탈 의미하는 거고요. 회사를 차리고 장사가 잘 되면 확장을 하고 싶어지고 그러려면 투자를 받아야 하고 그러다가 상장이라도 하게 되면 돈방석을 앉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집단이 베커들인 건데 이 베커들이 공을 들인 종목들의 상장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건 놀랄 것도 아닌 게 21년까지 폭등장에서 이 기업들의 자산 가치도 지나치게 부풀려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익을 내려면 시총이 몇 조는 되도록 주가를 조정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아무리 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로 하더라도 조달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철회를 하는 거죠. 애초에 너무 과하게 가격이 펌핑된 듯이 원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기사는 가공식품이 몸에 안 좋지만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왜 갑자기 건강 얘기를 하냐면 돈을 벌기 전에 우리는 건강을 미리 세팅해둬야 되는 거죠. 저는 장교로 근무하게 되면서 월급을 받자마자 저랑 어머니의 시선을 들었었고 어머니 쪽으로는 안과 치매 특약도 빵빵하게 넣었습니다. 요즘 자녀를 낳더라도 한 자녀가 대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부모의 부양은 혼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 쪽으로 해서 암이나 치매가 생기게 되면 당장 간병인 비용부터 수백만 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본인이 아픈 것도 문제인 거죠.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젊어서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당연히 늙어서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가족의 보험도 세팅을 해두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투자도 평상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카페 글을 보거나 집값 기사의 댓글을 보게 되면 유난히 인구 감소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부동산 오를 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저는 이 얘기에 분명히 반대를 하는 거고요. 2000년 초반에도 인구 감소 얘기가 나왔었고 주택보급률이 100을 넘어가면 전국의 집이 넘쳐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도 집값은 올라졌죠. 주택보급률이라는 것도 단순히 전체 집을 전체 세대수로 나눈 건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지역도 포함시킨다는 게 맹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100인데 선호지역은 집이 50채, 사람이 살기 싫어하는 지역은 150채라고 하면 주택보급률은 100세대 대비 집이 200채니까 200%가 됩니다. 하지만 선호지역만 놓고 보면 100세대 대비해서 50채의 집밖에 없는 겁니다. 여전히 집은 부족한 거죠. 전국에 집이 남아돌아도 사람들 살기 싫어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 감소도 22년에 집값이 꺾였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딱 22년부터 급감을 한 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분명히 저주사안이 이슈라서 정부에 수십 조를 넣기로 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지만 21년까지 집값은 올라졌죠. 이 얘기는 집값이 인구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 이 기사만 보더라도 다시 집값을 올리려고 허위 거래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고서 그동안 집값이 많이 내렸고 금리도 이제 내릴 분위기니까 다시 업자들이 펌핑 시도하려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식품 쪽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인 거고요. 하지만 매출은 필요 조건이지만 절대로 충분 조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 물가가 뛰었고 상품 가격도 올랐으니까 같은 물량을 팔아도 매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예전보다 판매量줄었는데 가격은 올랐으니까 매출이 늘어난 걸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려면 꼭 가격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슬램덩크가 300만 돌파를 했는데 이미 국내 애니메이션 관객 1위인 너의 이름은이라는 영화의 매출은 뛰어넘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표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 거죠. 환율이 1300을 넘었는데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경제기사가 짜증이 나는 게 너무 자주 의견이 바뀐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더 이상 금리 인상 없다고 했다가 금세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골짝을 반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수익형 부동산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재개발 물건을 원수한테 추천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수익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신문에서 광고를 봤었는데 야자나무를 심으면 몇 년 뒤에 큰 돈을 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한 그릇 몇백을 넣으면 얼마 수익이 나는지 적혀 있었었는데 학생이던 저는 엄청 혹했었습니다. 와, 이런 거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 생각했었는데 현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 수익은 엄청나게 부풀려진 거였고 나무들은 병충해 약해서 여차하며 팔기도 전에 다 죽는 게 태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였는지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신문이나 지하철 광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실투자금 몇백이면 호텔 한 칸의 소유주가 될 수 있고 매달 얼마의 수익이 그 정도 들어온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선 수익이 그렇게 난다면 왜 일반 개인들이 고통에 분양을 할까요? 그리고 분양사에서 말하는 수익 보장도 일정 기간일 뿐인 거고 약정 기간이 지나면 수익을 넣어주지 않는 거죠. 혹시나 평생 보장이라고 광고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의 팔아먹은 회사가 폐발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디서 돈을 달라고 하실 겁니까? 주 5일로 바뀌고 몇 년 전부터 저녁 있는 삶 이러면서 여가 쪽이 많이 떴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승도 맞물려서 내 집 마련에 실패한 사람들, 안정적 노후 자금 부리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수익형 부동산이 유행을 했었고 역시나 손실을 봤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일 때도 사람들 들쳐먹던 게 아직까지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대로 수익형이니 수익 보장이 하는 말은 쳐다도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경매 얘기는 예전에 한번 했었었는데 경매는 권리분석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권리분석 할 줄 안다고 해서 접근하시는 분야는 아닌 거고요. 당연히 그 지역 고지 같은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명도 과정에 생길 수 있는 트러블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매하고 같은 게 있고 경매 컨설팅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장난질을 엄청 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남들은 4억에 입찰할 걸 여러분들에게 5억에 입찰하라고 추천해주고 자기들이 몰래 4억 9천에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것 봐라, 네가 우리 말을 안 듣고 5억을 안 썼으면 입찰을 못 받았을 거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는 함부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싫어하는 게 장담을 하는 겁니다. 기사처럼 지금부터 몇 프로 떨어지면 사라, 이런 건 너무 위험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혹시나 그 전에 반등을 하면 어쩔 겁니까? 또 그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그때 책임을 져줄 건가요? 저는 이런 식의 제목은 정말 극혐합니다. 루나 사태 일어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자기도 돈 다 날려고 하더니 1,300억이나 인출했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다행히 루나 코인에 돈을 넣지 않아서 타격은 없었지만 여차하면 저도 큰 돈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우량해 보이는 코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에 큰 돈을 넣은 사람들이 남일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디 투자를 하실 때 수익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안전히 지킬지 그것부터 최우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총 10개의 기사를 살펴봤고요. 특히나 이번 시간에 소재지 얘기도 했었지만 오늘 미세먼지만 해도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가 좀 전에 외출을 했었었는데 불이 났나 싶을 정도로 공기가 매캐하더라고요. 건강도 재테크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